In his name and after his example, I co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영국에서 대관식,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인데요. 그런데 축제이자 역사적인 한 장면 바로 옆에서는 찰스 3세를 반대하는 시위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Not my king! Not my king! Not my king! 영국 왕실의 구심점이던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이후 군주제 폐지 키워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왕실, 국왕, 군주제 이런 말이 요즘 시대에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 대관식 날까지 시위가 일어나는 걸 보니 군주제라는 거 굳이 유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도 군주제 폐지 여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62%로 나오는데요. 반이 넘으니까 높아 보일 순 있지만 10년 전 75%에서 꾸준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번 대관식에 적어도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의 세금이 쓰였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대관식 때문에 영국의 5월 GDP가 0.7%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라고 하죠. 그 전 대관식에 비해 규모도 축소하고 의뢰도 간소화했다고 하지만 경제는 어렵고 끼니조차 먹기 힘든 사람들도 생기는 마당에 아무리 국가 행사라도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니 여론이 좋지 않은 거죠. 군주제 폐지론자들은 왕실이 돈도 많이 들고 특권도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왕실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이 상속세 면제인데요. 영국의 이제 상속세가 최고 40%인데 면제를 받고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상속세를 냈다면 대략 한 6, 7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또 매년 늘어나는 왕실 유지비도 불만입니다. 2021년에 지급된 왕실 유지비는 약 8,7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인데요. 이게 매년 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왕실 유지비를 전부 세금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대대로 물려받은 왕실 영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크라운 에스테이트라는 재단을 통해 정부와 왕실이 75대 25로 나눠 가지거든요. 이게 매년 증가한다는 건 정부가 가져가는 돈도 늘고 있다는 거니까 경제적인 면만 봤을 땐 정부와 왕실 둘 다 좋은 일인 거죠. 하지만 왕실 재산이 정부 재단에만 소속된 게 아니거든요. 개인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재단에 소속되지 않은 찰스 국왕 개인 재산만 1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선 찰스 국왕 돈으로 충분히 대관식하고도 남았겠네 하는 말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왕실이 그만한 부와 특권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아직 군주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영국 사람이 더 많긴 해요. 앞서 말했듯이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해도 아직은 찬성하는 사람이 60%가 넘는데 그렇다면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국 왕실이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실제로 영국 왕실은 영국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가장 많은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영연방입니다. 과거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잖아요. 하지만 제국주의가 막을 내리며 대영 제국의 힘이 수그러들 때쯤 영국은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영연방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분열하기 시작하거든요. 영연방의 사람들이 영국이 전쟁을 버텨나가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었고 인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대가로 독립을 요구했단 말이죠. 예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국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국을 중심으로 식민지였거나 보호국이었던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보는 틀을 생각해 본 거죠. 영연방은 1931년 설립된 국제연합기구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중심으로 구성된 56개국의 연합체입니다. 연방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영국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의 연합국이잖아요. 이 4나라는 각기 다른 국가이면서도 국왕은 찰스 3세 한 명입니다. 영연방도 이런 연합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원래는 영연방 모든 국가가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아야 하지만 1947년 인도가 독립과 함께 이를 거부하면서 1949년에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 의무는 폐지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영국을 포함해 15개 국가가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죠. 영연방은 인구 면에서 세계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경제적으로도 EU 정도의 규모가 돼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작은 나라일수록 영연방의 일부로서 그 힘을 빌어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영연방 국가 간에는 관세, 비자, 이민, 교육에 있어서 광범위한 혜택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들 입장에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영연방이라는 울타리가 나쁜 조건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영연방이라는 게 자발적 연합체다 보니 국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는데요. 그 역할을 해온 것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습니다. 40에서 50년대 과거 대영 제국의 식민주의와 노예제도에 대한 영연방 국가들의 반발과 배상 요구가 높을 때 영연방 각국을 방문하며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평생 노력했죠. 영국 국민들은 그런 여왕의 모습에서 21세기 영국 왕실의 존재 의미를 본 겁니다. 하지만 영연방이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잖아요. 영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이 없이 상징성만으로 의리를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실제로 굵직한 나라의 탈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 국회에서 호주는 앞으로 공화국이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뉴질랜드에서도 영연방 탈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캐나다도 61%가 공화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실제로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는 지난해 영국 왕실과 연을 끊고 공화국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는 영연방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연방을 또 줄줄이 달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또 목소리를 더 내고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는데, 탈퇴를 해버림으로써 영국이 국제무대에서 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찰스 국왕 개인의 인기도 문제인데요. 찰스 3세의 지지율이 아들 윌리엄 왕자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왕실의 성추문 문제, 인종차별 폭로 등 시끄러운 상황에서 찰스 국왕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회상이 변하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도 왕실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밑거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왕실 자체가 흔들흔들하니까 국민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은 환멸감을 느낄 만하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영국 왕실은 여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왕을 맞이하고 새 시대가 열렸지만 군주제라는 제도는 여전히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만 하죠. 21세기, 앞으로 영국 왕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영국 국민, 영연방 국가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허이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